오늘 영상은 비겁하게 맛과 건강 그리고 향을 모두 잡은 프리미엄 커피 커피계 에르메스 3벅스와 함께합니다. 아스날이 노팅엄 포레스트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봐야 되는데, 리버풀이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더한 28경기에서 승점 67점, 아스날은 리버풀보다 한 경기를 덜했지만 27경기에서 승점 54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 승점 차이가 13점 차이고, 아스날이 덜한 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승점이 10점 차이, 현재 남은 경기가 10경기가 되니까 10경기에서 승점 10점을 따라간다고 가정을 해도 사실 리버풀이 28경기에서 20승 7무 1패인데 10경기에서 4경기를 리버풀이 미끄러져야 되는 상황이고, 아스날은 모든 경기를 승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승 경쟁은 리버풀이 승리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스날이 아예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오늘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무승부,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패배, 이 두 경기만 승리로 가져갔다 하더라도 승점 59점으로 승점 8점 차까지는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경기를 덜한 상태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승점 5점 차이까지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10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5점 차이면 분명히 따라갈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최근 경기에서 무승부, 패배, 아스날이 먼저 미끄러지면서 리버풀이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최전방 공격수가 없다는 거겠죠. 이것은 물론 하베르츠의 부상, 그리고 제주스의 부상, 이렇게 최전방 공격수들의 부상도 있었고, 좌우 측면에 있는 사카나 마르티넬리의 부상, 아주 악재가 많이 겹치면서 공격 라인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겨울 이적 시장이나 여름 이적 시장에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결국엔 아스날이 영입을 하지 않고 하베르츠라던가 메리노, 이렇게 미드필더를 공격수화를 시키면서 사실상 제로톱처럼 경기를 운영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스날이 좋은 성적을 거둘 때도 하베르츠 같은 제로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가 9번 공격수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이 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하베르츠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메리노를 오늘 경기도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을 하는 이런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메리노 또한 9번 공격수가 아니다 보니까 9번 자리에서 버텨줄 선수가 부족하다는 거, 박스 안으로 볼을 보내줬을 때 믿고 맡길 만한 스코어러가 없다는 거, 이게 일단은 아스날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노팅엄의 누누 감독이 아스날전 무승부 이후에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코멘트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노팅엄 포레스트가 평소에 포백과 파이브백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포백으로 나와도 나중에 수비가 필요하면 파이브백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파이브백으로 나오는 경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포백으로 나와서 포백으로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말씀드리면 아스날은 스트라이커가 없습니다. 메리노가 스트라이커를 맡고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 5명까지 추가 인원을 기용을 해서 수비 라인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스날은 메리노가 어차피 내려가니까 과부하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미드필더를 봉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누누 감독이 한 거죠.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도 경기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기지 못한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가 실제로 역습도 한 번도 제대로 내주지 않고 경기의 많은 측면을 매우 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면서 경기를 통제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우리가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경기에서 이겨야 했지만, 우리의 문제는 결국에는 수비는 단단한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골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득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결국에 이적 시장에서 그렇다면 왜 9번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았느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의 전술을 봐도 기본적으로 아스날 같은 경우는 메리노가 최전방에 있으니까 여기서 메리노가 경기장을 오가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누누 산투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메리노가 피지컬이 좋지만 박스 안에서 9번 공격수처럼 버텨준다거나 몸싸움을 펼쳐서 이 안쪽에서 압도적인 박스 안의 경쟁력을 가지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아스날이 경기를 지배하는 와중에 노팅엄 포레스트는 수비 라인을 이렇게 정갈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때 웨데고르 그리고 라이스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칼라피오리도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때 팀버도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늘려놔요. 기본적으로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격 숫자를 앞쪽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수비 라인은 뒤로 물러나서 수비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트로사르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칼라피오리가 오버래핑을 하면 사실상 측면 공격수가 칼라피오리를 따라가면서 5백 그리고 은하네리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팀버가 올라가면 사실상 왼쪽 측면 공격수가 팀버를 따라가면서 6백까지 만드는 측면 공격수들도 풀백을 따라서 계속 따라다니는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안쪽에서 아스날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죠. 박스 안에서 혹은 박스 주변에서 좁은 공간 사이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피지컬을 통해서 지켜줄 수 있는 유형이 없다는 거. 한마디로 이제 홀란드 같은 유형이 없다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메리노가 그냥 가운데 있는 것만 아니라 이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요. 좌우 측면으로 빠져주기도 해요. 하베르츠처럼. 근데 이것을 누누 감독이 지적을 한 거죠. 어차피 메리노가 최전방에 있으면 메리노가 전형적인 9번이 아니니까 측면으로 나오거나 내려와서 미드필더 싸움에 도움을 주면 우리는 굳이 5백을 만들어서 수비 라인을 늘리는 게 아니라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를 한 명이라도 더 배치해서 메리노가 내려와서 공격 숫자를 늘려줄 때 메리노가 내려와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줄 때 미드필더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메리노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박스 안에 선수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 보면 메리노가 가운데 있다가 순간적으로 트로사르가 볼을 잡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측면으로 돌아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뛸 때 가운데로 들어오는 선수가 오른쪽에 있었던 은하네리거든요. 근데 메리노가 이렇게 측면으로 빠질 때 순간적으로 은하네리도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또다시 공간을 찾아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스날은 메리노, 은하네리, 트로사르 이렇게 앞선 라인에 위치한 선수들이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하네리도 이렇게 측면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순간적으로 중앙 지역에 공격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칼라피오리가 볼을 가지고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가운데에 공격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 라인에 가로막히면서 볼을 끌고 가다가 수많은 수비 라인에 막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9번 공격수가 있다면 이 안쪽에 칼라피오리가 패스를 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9번 공격수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물러나게 되면 그때 안쪽으로 들어오는 은하네리라던가 뭐 안쪽으로 들어가는 트로사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9번 공격수가 없으니까 그냥 요 공간에서 칼라피오리가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기서 칼라피오리가 볼을 끌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은하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 한들 안쪽에서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장면을 보면 이 장면에서는 메리노가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메리노에게 크로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리노와의 싸움에서 너무나 쉽게 크로스를 걷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에서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메리노 한 명밖에 없다는 거, 이게 아스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할 때 오늘 많이 나왔던 장면이 이 장면처럼 칼라피오리, 메리노, 웨데고르, 은하네리, 팀버 굉장히 많은 선수가 박스 주변으로 달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수비 라인을 밀집시키면서 밀집 수비 안에서 아스날의 선수들이 볼을 잡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밀집 수비가 되다 보니까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오게 되고 이런 이제 좁은 공간에서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패턴이 박스 안으로 붙여주고 그 안쪽에서 싸워주는
9번 공격수가 떨어뜨려주는 방식인데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메리노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돌아뛰고 있는 장면이었고, 이때 박스 안쪽으로 붙여주는, 특히나 은하네리에게 패스가 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수비가 워낙에 중앙에서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리고 9번 공격수가 없어서 이 안쪽에서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은하네리가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정말 수많은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여기서 가로막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아스날이 리버풀과의 우승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 이유는 9번 공격수의 부재, 그리고 9번 공격수가 없다면 사실은 제로톱을 썼을 때 9번 공격수가 내려오는 순간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9번 공격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사카나 마르티넬리, 이런 좌우 측면 공격수들의 부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은하넬이나 트로사르,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만드는데 적합한 선수들은 아니죠. 이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도 득점보다는 플레이메이킹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라 같은 선수가 측면에 있을 때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예를 들어서 디아스라던가 학포라던가 소보슬라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수비를 끌어내면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한다. 이게 측면 공격수에게 득점을 의존하는 팀들의 패턴 중에 하나인데, 아스날은 9번 공격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우 측면에 있는 측면 공격수들이 득점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 선수들이 또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아스날이 우승 경쟁에서 무너졌던 이유는 결국 또 스스로 무너지는 경향이 강하고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할 때도 맨시티가 결국에는 홀란드가 가진 9번 공격수의 힘을 발휘할 때 아스날이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결정을 지어야 될 때 짓지 못하면서 본인들이 득점을 못해서 비기거나 득점을 못해서 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서 결국에는 우승 경쟁에서 밀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리버풀과의 우승 경쟁에서도 본인들이 득점을 하지 못해서, 결정을 짓지 못해서 리버풀과의 우승 경쟁에서 밀리고 마는 그러한 또다시 안 좋은 본인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시즌이 되어가고 있고, 결국에 오늘 경기도 아르테타 감독은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다. 실제로 볼 점유율이 65%예요. 그런데 골 기대값은 0.97골. 한 골이 채 되지 않은 골 기대값을 보여주는 걸 보면 역시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서 득점을 기록하는 이 과정이 아스날은 여전히 부족한 팀이라는 것을 또다시 증명했던 경기와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